어머니, 그날 당신 손에 뭐가 있었는지 이제 다 알아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 예상해보기 시작합니다. 피 묻은 이름. 누군가 제 이름 대신 낯선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 순간 차정원은 멈칫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들었고 지금도 매일 쓰고 있는 이름 주영채. 그런데 오늘은 그 이름이 칭호가 아니라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주하늘이 들고 온 검은 봉투 때문이었는데요. 봉투가 탁자 위에 내려앉자마자 공난숙의 손끝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거래 장부 사본, 익명 녹취록, 현금 뭉치 사진,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이 차례로 들어있었고 종이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날짜가 똑같이 25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한 줄 요약을 내밀 듯 조용히 말했는데요. 이건 시작이에요, 어머니. 공난숙은 웃지도 못하고 화내지도 못한 채 마른 입술을 적시려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물보다 먼저 불길을 만났습니다. 재벌 회장의 단단한 외피가 얇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사이 차정원은 스스로 단단히 묶어둔 매듭들을 더 꽉 묶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유년, 조미양의 손을 잡고 버텼던 20살 직전, 그리고 공난숙과 체결한 계약서 같은 약속까지. 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차정원은 자기에게 그렇게 설명했는데요. 이름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취향을 바꾸고, 결국 사랑까지 빌렸으면서도 버텼습니다. 그 사랑의 이름은 진세훈이었고, 놀랍게도 그 사랑은 거짓 이름 위에서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주하늘은 억울함을 연료로 삼아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친부 주상철의 죽음 이후 매년 같은 날 혼자 술잔을 비웠는데요.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는 장부가 있었고 녹취가 있었고 무엇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쇠파이프가 아니라 사람이 죽였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말이 마음속에서 아무 소리 없이 폭발했습니다. 한 해라는 오래 묵혀둔 상자의 뚜껑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을 덮쳤던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여전히 눈을 시리게 했는데요. 그날을 잘라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한혜라는 윤비서를 불러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내 사고 기록, 병원 입원일, 깨어난 날짜 다 다시 확인 좀 해줘요. 그리고 진태석의 당시 동선도. 윤비서는 놀라며 부회장님, 이제 와서요? 라고 되물었지만 한혜라의 표정은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어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곁에는 구실장이 붙어 있었고 진태석의 그림자는 늘 뒤엉켜 있었습니다. 구실장은 짧게 보고했는데요. 주 대표가 장부를 들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차기범과 만났습니다. 그 이름에서 공난숙의 눈빛이 미세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차기범. 한때 한 여자가 마음을 기대려다가 포기한 사람, 또 다른 여자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포기하지 못한 사람. 그날 밤 차기범은 오래된 라면 냄새와 함께 지난 세월을 꺼내어 씻었습니다. 난 오래 버티려던 게 아니고 그냥 하루를 넘기려 했어. 주하늘이 묻자 차기범은 떨리는 손으로 사실을 하나씩 끌어올렸습니다. 현금 가방의 무게,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간 차가운 공기, 그리고 가족을 생각해라는 말. 그 말을 못 이겼더라고요. 그 말 끝에 침묵이 한동안 묶여 있었는데요. 주하늘은 녹음기를 껐고 대신 손을 잡았습니다. 다짐은 단순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기겠습니다. 같은 시각 차정원은 어지러운 속마음을 정리하려고 빈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이름이 하나씩 올라왔다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조미향, 진세훈, 공난숙.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먼저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어디부터 진짜 마음인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떠오른 사람은 의외로 주하늘이었습니다. 거짓 위에 서 있는 자신에게 진짜로 돌아오자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문자가 짧게 날아갔습니다. 저 잠깐 시간 되세요? 그리고 아주 멀지 않은 곳에서 주영채가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진짜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녀를 가짜라 불렀지만
정작 그녀에게 중요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내 디자인, 내 이름, 내 첫사랑. 박경신의 이름이 머릿속에 오래 붙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주영채는 자신에게 말해줬습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자. 이번엔 내가 시작하자. 이렇게 사람들의 결심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달아오르던 밤, 진태석은 짧은 통화 한 통으로 누군가에게만 들리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부를 찾고 녹취를 지워 필요하면 그 녹취를 더 크게 만들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대의 숨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 그 다음날 첫 번째 균열이 눈으로 보일 만큼 벌어졌습니다. 공란숙의 사무실 문이 잠깐 열렸다 닫히는 사이 구 실장의 짧은 시선이 장부를 확인했고 그 틈으로 주하늘이 아주 오래 준비해온 문장이 흘렀습니다. 정해 같은 거 없다 하셨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을 때가 한 군데는 있어야 살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걸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모두의 초침을 같은 곳으로 돌려놓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사랑을 인수합병하겠다는 사람들. 사람들은 사랑을 두고 장부를 쓰지 않는데요. 건양그룹의 회장 진태석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늘 숫자로 관계를 해석했고 손해와 이득으로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한혜라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고 그 미안함 뒤에는 그러니까 내가 옳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이 25년 동안 통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윤비서가 건네준 파일을 넘기며 크게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의식 회복 시점이 바뀌어 있네요. 누가 손댔어요? 윤비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쪽 기록 담당자가 당시 회장님 쪽 인사와 자주 연락했었다고 합니다. 한혜라는 무심하게 중얼거렸는데요. 나도 사람인데 다 잊고 살면 편하죠. 근데 눈이 안 감기더라고요. 그러곤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했는데요. 배신의 무게가 사랑의 길이를 매번 이겼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알리듯 전화기를 들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시간 내주세요. 이야기 좀 하죠. 그 무렵 주하늘은 확인과 검증에 검증을 더하는 중이었습니다. 장부와 녹취, 사진과 계좌가 서로의 말을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허위일 가능성이 없는지 하나하나 맞춰봤습니다. 의외의 실마리는 남루한 공사장 기록에서 나왔는데요. 25년 전 야간 근무일지를 쓰던 노동자의 사인 옆에 낙서 같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여자 1명, 쇠막대, 남자 쓰러짐, 비명 없음. 비명이 없었다는 건 단번이었다는 의미로 읽혔고 단번이었다는 건 망설임 없이 휘둘렀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공란숙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문을 차례로 손바닥에 적듯 정리했습니다. 장부 유출, 녹취 확보, 차기범 재접촉, 그리고 주영채 이상 움직임. 마지막 항목에서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주영채는 공란숙에게 상처면서도 방패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선택한 애초의 카드였고 건양과 더 크라운 캐피털을 잇는 교두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채는 내 편이야 그렇게 되뇌었는데요. 그 확신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구 실장이 속삭이듯 새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영채가 노민구와 접촉했습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차정원은 낮게 웅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이름으로 웃을 자격이 있나. 그러나 그가 진짜로 묻고 싶은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진세훈 앞에서 정원이라 부르고 싶은 욕망과 영채라는 이름으로 해온 선택의 결과가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정새롭게 읽어낸 건 놀랍게도 진세훈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말했는데요. 이름이 뭐든 내가 하는 말에 떨림이 있으면 그게 너거든. 이상하게 그 말이 붙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차정원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조금 길게 말했습니다. 조미향과 겪은 밤들, 빛 독촉장과 울음 섞인 대화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계약서에 사인하던 손가락의 떨림까지.
진세우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사이 주영채는 박경신에게 보낼 메시지를 써다 지우고를 반복했습니다. 오빠, 나야 로 시작해. 그때 왜 날 놓았어? 로 끝나는 문장들 사이를 오갔는데요.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짧고 험했습니다. 빼앗긴 건 돌려받는다. 대상은 차정원으로 설정했는데요. 사람에게 직접 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이름 하나이면 충분히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마지막 조각을 찾아 차기범을 다시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려 했지만 말끝이 무거웠는데요. 아저씨, 그때 왜 혼자 감당하셨어요? 차기범은 잠깐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직한 답은 비겁했고 비겁하지 않은 답은 지나치게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한 번쯤은 도망치더라고요. 차기범은 그 말을 하고 난 뒤 오래 쉬었습니다. 그런 다음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망 안 칠게. 그 말이 주하늘에게는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혜라와 진태석의 대면은 상처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고요. 한혜라는 서류를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 시간을 바꿔놨네요. 내가 깨어난 날짜까지. 진태석은 처음에는 오해라고 했고 다음에는 사랑이라고 했으며 마지막에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 죄책감이 있긴 했는데요. 아쉽게도 한혜라에게는 어쩔 수 없음이라는 말이 더 이상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랑을 협박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 한마디가 관계의 기울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같은 밤 공난숙은 구실장을 부르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실장에게 감시와 차단을 하라는. 둘은 겹쳐야 하고 티가 나면 안 돼. 그 지시를 듣는 동안 구실장은 아주 짧게 주저했는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주저였고 공난숙은 그 주저를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우린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누군가는 사랑을 젠손으로 재고 누군가는 죄를 최소 단가로 계산하고 누군가는 정의를 결심 하나로 부여잡는 사이 이야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한 문장이 어둠 속에서 길게 자라고 있었는데요. 차정원, 너의 본명은 그 뒤를 잇는 이름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가 아니라 마음에 갇혀 있다고? 사람이 갇히는 곳이 꼭 방이나 창고만은 아니었습니다. 주영채는 오랫동안 마음에 갇혀 있었는데요. 빼앗겼다고 믿는 것들이 자신을 갉아먹는 느낌, 누가 위로해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선택을 쥐었습니다. 노민구에게 부탁했고 미끼 같은 문자를 만들었고 장소와 시간을 일부러 틀어보냈습니다. 누가 오고 누가 늦고 누가 포기하는지 지켜보려는 의도였는데요.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차정원이었고 가장 늦게 떠난 건 주하늘이었습니다. 차정원은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움직였습니다. 박경신의 이름이 들어간 문자였으니까요. 그 사람은 내 거짓말의 시작이자 끝인데 그는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소에 도착해서야 뒤늦은 후회가 올라왔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 반쯤은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을 보자마자 말부터 던졌습니다. 내 디자인, 내 이름, 내 첫사랑 하나도 내게 아니야. 말은 날카로웠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정면으로 받아 적듯 대답했는데요. 이름은 내가 아니라 내가 고른 거였어. 살아남으려고. 그 말에 주영채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했다는 고백은 누구의 것도 아닌 사람의 이야기였거든. 하지만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주영채는 손에 쥔 얇은 칼을 보여줬습니다. 위협이었고 도움 요청이었고 동시에 나 좀 봐줘라는 절규처럼도 보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는데요. 주하늘이 들어와 두 사람의 사이를 당연하다는 듯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둘 다 여기서 끝내. 주영채가 비웃자 주하늘은 덧붙였습니다. 누군가 오늘 밤 죽으면 그건 범인이 이기는 방식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손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예상 밖에서 들어오더라고요. 노민구가 갑자기 뒤에서 주하늘을 잡아 끌었습니다. 본능이 먼저 반응했는데요. 주하늘은 빠르게 몸을 돌리며 노민구의 손목을 잡아 눌렀습니다. 노민구, 하지 마. 차정원이 외치자 노민구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큰 소리가 났고 그 틈으로 주영채가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건 공난숙의 사람들이었고 구 실장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더니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여긴 발을 깊게 들릴수록 흔적이 남습니다. 공난숙은 전화를 통해 단 한 문장을 내렸습니다. 지켜만 봐. 그 말에는 자신감과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반전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박경신이 자취를 감추던 모텔에서 한혜라가 그를 찾아냈고 아주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박경신은 남자였고 얇은 미소 뒤에 자기만의 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빌미로 누구를 팔진 않았어요. 그러고는 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주영채와의 첫사랑, 그들의 꿈, 그리고 사라진 시간들. 중요한 건 마지막 사흘의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영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돈과 약속이 함께였고요. 그때부터 모든 게 뒤틀렸습니다. 한혜라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25년 전의 장면들이 빠르게 연결되고 있었는데요. 트럭, 병원, 전화기, 그리고 아이. 박경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정원일 수 있나요? 박경신은 잠깐 주저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으로는요, 본명이 따로 있고 그 본명이 수아일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수아. 한혜라는 오래 참아온 눈물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그 아이를 내가 라는 말이 끝나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주하늘은 자신이 모아둔 조각들 사이에서 이상한 빈칸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와 녹취 모두 공난숙을 가리키는데 결제 승인 서명이 매번 같은 펜, 같은 눌림, 같은 각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완벽하면 가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믿되 증거는 의심하자. 그러곤 별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의 오래된 재무 담당자, 이름조차 잊힌 옛 직원을 찾아 나섰는데요. 옛 직원은 처음에는 입을 닫았고 다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낮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서명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위에서요. 위라는 단어는 이름 대신 자주 쓰이는 칼이었습니다. 그 즈음 진세우는 차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숨기지 말자. 말은 간단했는데요. 실행은 복잡했습니다. 차정원은 마음속에서 두 줄의 문장을 번갈아 읽었습니다. 나를 믿어줘요와 나를 미워해도 돼요. 두 문장이 함께 있는 날은 사람이 쉽게 잠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차정원은 결심했습니다. 세훈 씨, 내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그리고 아주 길게, 오래, 자세하게 자신의 불안과 거짓, 그리고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세훈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넌 누구야? 정원이고 아마도 수아일지도 모른대요. 이상하게 그 고백 뒤에 두 사람의 대화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날 밤 누군가가 건양그룹 내부 전산에서 오래된 병원 기록을 복구해내는데 성공했고 그 파일은 조용한 경로로 주하늘과 한혜라에게 동시에 전달됐습니다. 둘은 서로 모른 채 같은 순간 같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의식 회복 3일만. 그 아래에는 아주 작은 주석이 달려 있었는데요. 수정 7일로 변경 외부 요청. 누가 요청했는지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알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숨을 조금 고르게 해줄 작은 대사가 필요했습니다. 조미양이 그 역할을 했는데요.
그녀는 차기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요, 잘못을 끊어내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쩐지 다들에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백은 칼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서로, 누군가는 법원으로, 누군가는 이사회실로. 이름이 다른 길들이 결국 같은 문으로 모이는 날이었는데요. 주하늘은 결심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공난숙을 직접 만나 마지막 확인을 하자는 거였고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공난숙이 먼저 말을 꺼냈거든요. 그만하자. 내가 원하는 숫자를 말해. 돈을 이야기하는 순간 주하늘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해요. 고백이요. 고백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공난숙은 한동안 티 하나 나지 않는 무표정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손등을 눌러 잡았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올라오자 무너짐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 해줄게. 하지만 그때 주하늘은 멈칫했습니다. 잠깐만요. 고백 전에 이 서명 직접 하셨어요? 공난숙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아니, 짧은 부정이 오히려 더 큰 확신을 던졌습니다. 서명 위조 정황이 공식화되는 순간 사건의 층위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거든요. 그럼 누가요? 그건 그 다음 단어가 나오기 전에 문 바깥에서 구실장의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슷한 시간 한혜라는 진태석과 앉아 있었습니다. 팽팽했는데요. 한혜라는 종이를 내밀며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 내가 손댔죠. 진태석은 처음에는 웃었고 다음에는 부인했고 결국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차기범과 얽히는 게 싫었어. 그 말은 사랑의 다른 이름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소유의 고해였습니다. 한혜라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 진태석의 표정이 낯설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지켜왔다고 믿는 세계가 사실은 장식이었다는 걸 깨닫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책임을 지죠. 자리도 관계도 주영채는 갈림길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쥔 칼보다 더 날카로운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녀는 공난숙을 찾아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우린 서로 필요할 때만 가족이었네요. 공난숙은 나는 너를 지키려 했다고 말했지만 주영채에게 그 말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그럼 내 이름은 왜 팔았죠? 이 질문 앞에서 공난숙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처럼 들렸습니다. 그 무렵 크라운 캐피탈 직원의 진술서가 완성됐고 차기범의 녹취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정리됐습니다. 주하늘은 마지막으로 차정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원 씨, 준비됐어요? 그는 왜 준비를 묻는지 몰랐고 곧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돌려주는 날이자 과거를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사회실에서는 또 다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진세훈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름이 바뀌어도 그 사람입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개인의 마음을 꺼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그 말이 오히려 방어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쉽게 흔들지 못했습니다. 진세미는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동의였고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적인 공간에서 첫 번째 결박이 풀렸습니다. 공난숙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동시에 위조 서명 사건이 별개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위조의 실무에는 황 실장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는데요. 황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기나긴 변명보다 무섭더라고요. 이쯤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짧은 판결이었습니다. 차기범은 스스로에게 유죄를 그리고 그 유죄 위에 변명을 덜어낸 사과를 내렸습니다. 정원아, 미안했다. 조미양은 그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잘하면 돼요. 그 말이 오늘 하루 가장 따뜻한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을 돌려받는 법, 사랑을 다시 배우는 법.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들마다 사실은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구속 소식이 신문에 실렸고 더 크라운 캐피털에는 얼어붙은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구 실장은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에 자리에 앉아 파일을 정리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어디까지였나 그 질문이 오래 남았습니다. 진태석은 회장실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고 건양그룹의 복도는 갑자기 넓어 보였습니다. 그는 한혜라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끝이야?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내 시간을 바꿨던 것처럼 나도 지금 내 시간을 바꾸는 중이에요. 그 말의 어조가 단단해서 진태석은 더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차정원은 거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이름도 빌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차정원이고 어쩌면 차수아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두 이름 다 내가 살았죠.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조미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좀 늦어요.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조미양은 울컥한 목소리로 답했는데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와. 그리고 드디어 한혜라와 차정원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 준비된 장면인데요. 둘은 누구도 먼저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한혜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너를 내려놓은 적 없었어요. 다만 잃어버렸죠. 차정원은 한참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느리게 자신이 가진 퍼즐 조각을 건넸습니다. 어릴 때 자장가 기억나요? 멜로디가 자꾸 목 끝에 걸려요. 한혜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이름 대신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눈물은 이번엔 합의처럼 흘렀습니다. 주하늘은 가장 고요한 곳에서 자신만의 장례식을 치르듯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수의 자리를 비운 자리에는 허무가 잠깐 앉았는데요. 금세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숨이 덜 아픈 호흡, 누군가와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여유, 사건이 아닌 사람을 보는 마음. 그는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원 씨, 오늘은 그냥 걸을래요? 진세우는 답을 기다리지 않는 고백을 준비했습니다. 반짝이는 반지 대신 평범한 약속을 꺼냈는데요. 서로의 이름을 바꾸지 말자.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이제는 바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잠깐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무너지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정원이라고, 아니면 수아라고. 진세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둘 다 불러줄게요. 필요할 때마다. 그 다정한 약속이 서류보다 오래 남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영채는 멀리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늘 두 개의 짐을 든다고 하죠. 하나는 물건, 하나는 마음. 그녀는 박경신을 마지막으로 만났고 서로에게 미안이라는 단어를 바꾸어 썼습니다. 미안을 수고했어로 바꾸고 왜 그랬어를 그럴 수밖에 없었지로 바꾸었습니다. 그 작은 교환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헤어지며 박경신이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내 이름으로만 살아.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이름이 나를 지켜주더라고. 마지막으로 공난숙은 유리병 너머로 주영채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영채야, 내가 널 망쳤다. 주영채는 놀랍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우린 서로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용하죠. 그 말 속에 서늘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있었는데요. 사람은 그렇게 자랍니다. 칼보다 오래 남는 고백으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문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의 사무실 서랍. 맨 아래 칸 깊숙이에서 낯선 외장하드가 하나 나왔거든요. 거기에는 25년 전과 5년 전, 그리고 지난달의 파일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지시했고, 누가 어떻게 바꿨으며, 누가 어디서 멈췄는지가 시간대로 정리된 자료였는데요. 구 실장은 그걸 조용히 꺼내들고 아주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질문만 남겼습니다. 이름을 돌려받은 사람들이 다음엔 어떤 이름으로 서로를 부를까요?
어머니, 딸, 사랑, 아니면 전혀 새로운 별칭들로요. 확인은 다음 회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고백이 도망치지 못하게 끝까지 붙잡아 둘 생각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도 못 쉬게 만든 이름들의 전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다음 회에서는 누가 진짜 피를 흘리고 누가 웃으면서 무대 뒤로 사라질지 정식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놓친 진실, 제가 끝까지 잡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친밀한 리플리, 저는 드라마다의 작가다혜였습니다. 다음 회에서 만나요.